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오전 11시쯤 포항을 관통할 걸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지난 태풍 마이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해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았는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화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북 동해안은 태풍의 영향으로 몸이 휘청일 정도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갈수록 빗줄기도 더 거세지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새벽 5시 태풍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 11시쯤 태풍이 포항을 관통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은 오후 1시, 울릉도는 오후 2시쯤 태풍의 이동 경로에 놓이겠습니다. 최대 300mm의 폭우와 함께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45km로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최고 12m의 높은 파도가 일어 동해안에는 3천여 척의 선박이 대피 중입니다. 지난 태풍 마이 사고로 경북 동해안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또다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풍 마이 사고로 경북 지역 농경지 3,000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고 해양수산시설 피해액도 460억 원에 이릅니다. 포항시 구룡포읍과 경주시 간포읍 등 해안마을은 월파 피해로 아직 복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북 도내 대다수 학교는 오늘 하루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태풍에 대비해 포항시 주민 1,935명, 영덕군 주민 280명이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동빈부두에서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11시쯤 포항에 근접할 전망인데요. 초속 40m의 강풍과 함께 최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하이선은 제주 동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태풍 경보로 강화됐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낮 동안에는 동해안을 스치듯 지나가겠는데요. 우리 지역과 가장 가까이 지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초속 4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가 힘들 정도고요. 차가 완전히 뒤집힐 정도라고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30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높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대 12m까지 거세게 일면서 폭풍해일 우려가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마이 사고로 엄청난 피해가 난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복구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또다시 비상입니다. 주민들은 하늘을 원망하면서도 부서진 잔해를 치웠고 자치단체는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주민 대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지나간 지 사흘이 지났지만 바닷가 마을은 폐허 그대로입니다. 전복 양식장의 관리동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한가운데가 뻥 뚫린 채 부서졌고 파도를 막아주던 옹벽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수산물 가공 작업장은 지붕이 내려앉아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어닥친 수산물 창고에서는 아직도 부서진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복구는커녕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오니까 저희들 지금 지붕도 다 날아가고 이게 예방 조치를 좀 해놓고 올라야 되는데 바로바로 태풍이 올라오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고 참 너무 어렵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경북 동해안시군은 또다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산사태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폭우에 대비해 배수 펌프장 가동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예상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무조건 대피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태풍 마이삭 당시 정전 피해가 컸지만 복구가 늦어졌다며 한국전력에 비상시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방파제 유실과 선박 침몰 피해가 컸던 울릉도도 또다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섬 전체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릉군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어선과 수산시설물 피해가 컸다며 160여 척의 어선 피항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울릉군은 또 모든 부서별로 오는 7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절반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강도를 분석한 결과 최대 풍속 초속 44m 이상의 매우 강한 태풍 발생 빈도가 50%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우 강한 태풍 4개 중 하나는 최대 풍속이 초강력 수준인 초속 55m 이상이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열대지방의 열대 저기압 발생 빈도는 줄지만 매우 강한 열대 저기압 수는 증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태풍위원회도 약한 태풍의 발생이 줄어 전체 태풍 발생 수는 감소하지만 태풍의 강도는 더 강해질 걸로 분석했습니다. 공기업 격인 농협과 한전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떨어진 사과를 농민이 수거하지 못하도록 현장 보존을 요구하는가 하면 한전은 전신주 관리 부실로 사유지 지붕이 날아갔는데도 천재지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밭고랑에 일부러 사과를 널어 놓은 것처럼 달려있는 사과보다 낙과가 더 많습니다. 줍기 싫어 놔둔 게 아닙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 농협 측이 현장을 보존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2, 3일 지나면 다 썩습니다. 다 썩으면 거기 부패나 탄저병이 성한 사과 이후 다 올라가지.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럼 성한 나무도 못 쓰는 거라. 탄저병 등 병해를 막기 위해서는 농약도 쳐야 하지만 하필 농기계가 다니는 고랑에 사과가 즐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통사고가 나도 안전이 우선이고 보상 업무는 나중인데 사과가 썩어도 놔두라는 농협의 조치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썩으면 버릴 데가 없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썩어도 자기네들이 처리해 준다면요, 그냥 놔둬도 되죠. 현장 조사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원성이 자자해지자 농협 측은 정치인의 성화에 못 이겨 현장을 방문하고 조생종인 홍로에 대해서만 우선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 본사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농가에서 도움이 되도록 빨리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험에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향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자체적으로 그 피해 결과를 얘기하고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경주의 한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의 지붕이 통째로 논에 처박혔습니다. 전신줄을 묶어놓은 쇠줄이 강풍에 이리저리 요동치더니 바로 옆 건물 지붕을 날리고 끊어진 겁니다. 한전 측은 천재지변이어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린이집 측은 지난해 속초 고성 산불처럼 한전의 전신주 관리 부실이라며 보상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나 전선이 건물을 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이걸 옮겨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도 그게 그대로 묵인되고 공기업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타령만 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경주 지역 문화재도 기와가 떨어지고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국사와 서학서원 등 5곳의 건물 기와 일부가 떨어졌고 숭진전 홍살문과 분항사 등 16곳의 담장이 부서졌으며 선덕 여왕릉 등 사적지 10곳에 수목이 부러졌습니다.
경주시는 문화재 현장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크고 작은 피해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내년까지 1년 동안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이 진행됩니다. 당초 70% 지급 비율에서 80%로 오르고 나머지 20%는 지자체가 보전해 사실상 100% 지급하게 됐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지급 비율을 당초 70%에서 80%로 올리고 나머지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보전해 사실상 100%라는 구제 방안을 두고 지역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란 평가입니다. 결국 입법 했던 거 보니까 70%고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에 80%인데 100% 정부가 주지 않은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보전해서 20% 보전해서 피해 주민들에게는 100%를 다 받게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포항시도 아쉽지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나 포항시나 그렇게 넉넉한 재원은 아닙니다. 현재 사실. 그렇지만은 피해 주민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상북도와 앞으로 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20% 부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지만은 우선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경상북도와 50대 50 반반 이렇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동안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이 진행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읍면동 등 34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유형별로 지원 한도액 설정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 한도가 분명히 제한의 범위에서 피해 구제를 다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아주 적었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은 먼저 지급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을 해서라도 자기 피해 구제를 정부를 상대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 시에서는 거점 접수처 5곳에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특히 지진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 사진, 물적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사진이 가장 유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리 견적서, 수리 내역서, 그다음에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라든가 송금 내역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동충하초 사업설명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환자가 6명 더 늘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 거주 70대 남성이 설명회 참석 뒤 연락이 끊겼다가 추적 끝에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명회 참석자로 추가 파악된 수성구 거주 80대 여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설명회에 참석해 확진된 달성군 80대 지인 1명과 가족 1명이 확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또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확진돼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5명이 늘어 7,082명이 됐고 경북에서는 상주와 고령에서 2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모두 동충하초 설명회 관련입니다. 경주시는 감염병 고위험시설과 대형 음식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한 데 이어 실제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한국외식업 경주시 지부와 합동으로 347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병 발생 시 검사비와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의성 군위에 들어설 통합신공항과 연계해 주요 발전 전략을 짰습니다.
특징을 보면 경북의 산업을 공항과 연계한 산업 분야로 재편하겠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밑그림을 토대로 사업을 구체화해서 개항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통합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100년의 먹을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공항 연계 발전 전략은 크게 4개 분야에 13개 역점 과제, 50여 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공항 인프라 및 연관 산업 육성 분야는 기존에 나온 의성군이 각각 100만 평에 1조 6천억 원을 들여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데 항공 정비, 부품 소재, 항공 물류단지, 항공 벤처 연구단지 등을 집적화합니다. 특히 항공 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구미 5공단 내 10만 평을 임대 전용 산단으로 지정해 관련 기업을 유치합니다. 의성에는 2천억 원을 들여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유기농 복합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고 기내식 가공산업 등도 육성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수출입센터,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건립도 추진합니다. 항공연계 인력 양성 분야는 경북교육청, 지역대학과 연계해 항공산업과 보안 전문인력 양성학과를 개설하고 항공 청년 창업 특구도 조성합니다. 공항연계 관광 분야는 의성에 1조 원을 들여 의료관광시설, ICT 예술박물관, 군수 시뮬레이션 센터, K군용품 아울렛, 생태체험관 등을 건립합니다. 아주 정밀한 첨단 산업들이 굉장히 육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바이오 산업, 식품 산업, 의학 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 구조들을 첨단 산업과 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고 경상북도는 이번에 마련한 기본 구상을 토대로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해서 2028년 개항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법원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구 경북교육청이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그러나 절차를 따지지 말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교육부에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가 철회를 요구한 전임자 복귀 명령, 사무실 비용 환수, 단체 협약 효력 무효화, 각종 위원회 참여 제한 등입니다. 인사적인 부분이나 여러 전임자 문제라든가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즉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의 노조가 되면서 직권 면직된 해직 교사는 전국에 33명으로 대구가 2명, 경북은 2명입니다. 직위 해제되고 중징계 의결이 예정된 교사는 대구 2명, 경북 2명입니다. 전교조 대구 지부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정부의 절차를 따지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화에 나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 처분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근무 조건이 악화된 데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해 단체 교섭, 단체 협약 효력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 철회를 위해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대구 교육감 면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절차 운운하면서 미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대구시 교육청과 전교조 대구 지부가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대구 교육계를 이끌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가 구군 경찰과 함께 콜라텍 37곳을 점검한 결과 29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업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오는 11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지역 전업 예술인 110여 명을 선정해 1인당 30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예술 활동 중심으로 지원하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접수한 뒤 피해가 심한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올 상반기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후원을 받아 지역 예술인 161명에게 창작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2,476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44%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었고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대형 병원 집중 등 의료 전달 체계 왜곡,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는 절반가량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강화를 꼽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 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주시 장학회는 학업 성적이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2020학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중학생 80명, 고등학생 160명, 대학생 210명이고 지급 금액은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 등 총 7억 원입니다. 공고일인 1일 현재 부모나 본인이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7일부터 14일까지 경주시 장학회 홈페이지에 세대당 1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1조 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행 12개 지역 본부의 3분의 1을 줄이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대구 본부는 영주에 있는 경북 본부로 통합되고 경북 본부는 대구 경북 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경북과 대구 전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 본부는 직원이 1,200여 명에서 3,000여 명으로 늘고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 기존 3개의 노선에서 경전선, 대구선, 동해선까지 관할이 넓어집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대구 등 흡수된 4개 지역본부에 관리단을 둬 선로 보수 등 안전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하이선은 제주 동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태풍 경보로 강화됐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낮 동안에는 동해안을 스치듯 지나가겠는데요. 우리 지역과 가장 가까이 지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초속 4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가 힘들 정도고요. 차가 완전히 뒤집힐 정도라고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30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높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대 12m까지 거세게 일면서 폭풍해일 우려가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